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펜로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임상심리 수련을 3년 동안 마치고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도 이제 반려견 다롱이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반려묘 2마리를 또 입양을 하게 되었고, 저도 언젠가 또 이 다롱이를 보냈을 때처럼 펜로스 증후군을 또 겪게 될 텐데, 나 자신도 좀 극복을 해야겠지만 또 제 직업이 이제 상담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18년부터 이 펜로스 상담을 좀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펫로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펜로스 증후군 증상은 사실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울증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장애처럼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과호흡이 온다든지, 이렇게 어지럼증 같은 것들을 갑자기 확 느끼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PTSD라고 해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보통 우리가 쓰나미라든지 지진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이제 겪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사고와 관련된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거나 악몽을 꾼다든지, 사건과 관련된 장소라든지 사람 이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들, 또 굉장히 예민해져서 잠을 깊게 못 자고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깨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겪는 그 PTSD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는 산책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개물림 사고 같은 것들을 겪으셨을 때 그 장면들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이제 떠오르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기도 한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공황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PTSD를 겪으면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펫로스 증후군도 진단이 있는 걸까요? 펜로스 증후군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사별 이후에 겪는 증상들을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르자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암묵적인 그런 동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지, 원래는 지속성 복합애도 장애라고 해서 사망한 사람한테 대한 그런 증상들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느껴지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들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이제 지속성 복합애도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마 보통은 펜로스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1년 정도까지는 애도 기간을 겪게 된다. 근데 1년까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바로 어제 보낸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든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급성기의 증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감정은 한 2달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잔여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극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감정에 대한 것들을 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희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가족처럼 대하는 세대인데, 네. 인간의 가족이 죽었을 때와 우리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임상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편인가요? 비슷한 편이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보호자는 이 자녀한테 조금 더 양육적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고, 자녀는 보호자한테 좀 더 많은 양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호자의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에서도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서로에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처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들은 판단하는 그런 사랑을 주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다. 반려인이 나쁜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는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만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사별했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펜로스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컨셉이 되다 보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에 겁을 먹고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면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겁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떠나면은 힘든 기간을 겪게 되고 그거를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물론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뭐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이 먼저 떠나게 되니까 그거를 내가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되,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뭐 그걸 두려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한테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과 사별을 하면 그 장례 이후에 물건을 정리를 하면서 있는 편이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우리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용품을 집에서 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을까요? 각자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애도를 극복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런 물건을 정리하는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뭐 2개월 만에 고통스러운 게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더 빨리 줄어드는 분도 계시고 더 늦게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처럼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도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너무 빨리 물건을 다 채워버렸거든요. 다롱이가 2009년에 떠났었는데 떠난 바로 다음날 다롱이와 관련된 물건을 집에서 다 치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걸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뭐 장난감이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이게 다롱이가 좋아했던 장난감인데 하면서 뭔가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정리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겠지만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정리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물건을 치우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펠로스의 상실감을 조금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 이제 편지 쓰기거든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터도 이제 편지 쓰기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일기도 쓰고. 이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뭐 미안함, 특히 뭔가 내가 이런 걸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 실수로 인해서 네가 떠났어 라든지, 그런 감정들은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이는 이미 떠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이 편지 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내가 뭐 여과 없이 이제 또 쏟아내 보기도 하고, 그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도 마주해보고 하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좋은 작업이고, 뭐 다른 치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술 활동 같은 것들, 뭐 요새는 반려동물 초상화 그리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뭐 양모 펠트로 이렇게 반려동물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작업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뭐 사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 센터를 찾거나 하는데, 펫로스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뭐 장점이 있을까요? 애도에 대한 상담인 거고, 애도 상담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잃은 것에 대한 상담이어서 이 경험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전문가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라고 하고 뭐 즐거운 활동들을 하라고 했는데 난 그게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애를 보내고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나는 반려동물 사별에 대해서 상담하러 갔는데 뭐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하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도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반려동물 사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험이다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 펫 로스 전문 상담센터 안녕에 가면 몇 번 정도의 세션이 필요하고 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가장 힘든 기간이 2달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함께 이렇게 헤쳐나간다라는 의미로 제가 8주의 상담을 하고 있어요. 8주 동안 진행하는 상담이고 일주일에 1회기씩 50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대면 상담도 있고 비대면도 있는데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회기당 10만 원씩 또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회기당 7만 원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를 상담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의미로 8번의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 네. 뭐 한 달 만에 조금 회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더 오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통 빨리 회복을 하면은 뭐 한 달 정도면은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상담을 받던 안 받던 뭐 한 달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담 중에도 금방 좋아지셔서 이제 뭐 8회기를 다 채워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니까 네. 8회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종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좋아지셔서 기간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펠로스 증후군을 심하게 겪으셔서 뭐 우울증이나 이제 뭐 자살 충동까지 왔을 때는 정신과로 연계가 되는 걸까요? 처음에 이제 검사를 제가 실시를 하는데요.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점수가 CEST라는 척도에서 41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심리 검사도 좀 더 심층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고 뭐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좀 감별을 하게 되고 뭐 그 점수만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원래 우울 증상이 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담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뭐 약물 치료를 넘어서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좀 보호자분하고 상의해서 연계를 좀 하기도 하죠. 네. 그 외에 영상에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끝까지 보살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보살핀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난받고 뭐 유난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보살핀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일을 해주신 거다. 이번에 그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그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책 소개도 조금 가능할까요? 어서 오세요 펫로스 상담실입니다 라는 책이고 독서 치료라는 치료 방식이 있어요. 독서 치료는 정말 말 그대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실천을 좀 해보고 뭐 글쓰기 작업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독서 치료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만들어서 나도 좀 활용하고 상담실에 오실 수 없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미 반려동물 치료하는데도 비용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스스로 읽어보면서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책을 좀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질에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것들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거를 내가 겪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 내일 시험 볼 거야 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하면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는데 2달 뒤에 시험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준비를 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펠로스 증후군도 넌 이런 거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